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넥슨 GT 보겠습니다. 상한가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힘을 더 받는 모습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디즈니가 넥슨을 14조 원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외신 보도로 나오면서 넥슨 GT가 크게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워낙 매력 있는 매물 넥슨인데 또 매력 있는 인수업체 디즈니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디즈니가 승산이 있다라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대감 속에 15,450원대까지 치솟은 넥슨 GT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더존 비전 볼게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요. 호실적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액 625억 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가량 증가한 수치가 나왔고요. 주가는 어제도 많이 올라가더니 오늘도 9%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이 되네요. 53,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주 볼까요? 5월에 자동차 보험료가 또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지난 1월에도 한번 인상이 됐었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올 상반기에만 2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융당국도 제동을 걸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 인상 뉴스 속에 이 손해보험주들 중심으로 화재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붙은 모습입니다. 오렌지라이프가 이 시각 현재 3.5% 상승 기록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 얘기를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채찍질에 오늘 한두 시간 전쯤이었나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 투자한다, 고용도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정작 무슨 얘기가 나와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힘이 없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몇몇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류 게임즈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지금도 11% 넘는 상승세. 옷 들어서 조금 더 상승 탄력도가 붙은 것 같아요. 71,300원대까지 올라 있네요.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자회사인 D8 게임즈의 인수, 이거 이후에 자회사 성장으로 인해서 이 W 게임즈의 실적도 호전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캠 보겠습니다. 피혁, 가죽을 다루는 업체인데요. 다양한 품목의 가죽을 납품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가죽 시트를 제공하는 그런 쪽의 사업도 있습니다. 기아차의 스팅어 그리고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여기에 가죽 시트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요. 워낙 요즘 또 팰리세이드 인기도 많고 자동차에 대한 또 시각이 부각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캠 잠시 뒤에 살필 거고요.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현대차 볼게요. 팰리세이드 덕에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8,249억 원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더 싱싱 갈 수 있을까?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유한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동차주들의 상승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네. 실적도 이제 현대차가 내놨고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팰리세이드 잘 팔렸나 보아요.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관점에서는요. 우선 현대차가 워낙 작년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1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약 8,200억, 그다음에 21% 이제 증가해서 좀 나왔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1분기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상승세, 여태까지 주가가 좀 다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의 업종에 대한 전망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국내 신차, 현대차가 이제 소나타 그다음에 네. SUV 새로운 그런 세그먼트인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지금 시장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치고 중국 정부 내에서 중국 내의 그런 가전, 그다음에 특히 자동차에 대한 그런 소비 촉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좀 놓고 있어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서서히 저희가 끌어올릴 때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MS가 점진적으로 현대차, 그다음 기아차들이 완성차 위주로 MS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를 더욱더 좀 빠르게 올릴 만한 모멘텀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급격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좀 조정시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돼요? 투자 의견은 조금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현재로서는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네네. 우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죠.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대표적인 그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도 최근 들어 4월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급속도로 좀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늘고 있는 점, 긍정적인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은 큰데 아직까지는 그런 장기 형성들이 확 돌았다는 인식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급격하게 좀 오른 측면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좀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바로 좀 따라잡기보다는 13만 선 근처에 다시 오면은 저희가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신 그렇죠. 거는 분명하고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물릴 자리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의 근처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업황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지금의 가격을 바로 사서 먹을 자리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예.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니캠 이어서 볼게요. 그 현대차, 기아차 등등의 이 완성차 안에 내장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업체가 바로 유니캠인데요. 네. 스팅어, 팰리세이드 그리고 올 연말에 또 K5 풀체인지 예정돼 있다면서요. 여기에도 시트 재고. 이렇다면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수록 차에 대한 유니캠의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 그려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니캠이라고 한다면은 그 피혁 원단을 이제 제조해가지고 핸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자동차 시트에 좀 납품을 하게 됐죠. 2016년도인가요? 그랜저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내장재에서의 그런 고급 가죽 시트를 좀 납품을 함으로써 한 단계 이제 그 회사 자체로서는 레벨업,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좀 계기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주요 고객으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코치, 투미,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들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SUV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좀 잘 팔리다 보니까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는 천연가죽 시트가 어느 회사야? 알고 봤더니 이제 유니캠이 유니캠이 직접 이게 잘 나오네요. 유니캠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내장재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트렌드가 고급화 전략, 아무래도 그런 가죽 시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런 검증된 업체들의 그런 매출액들은 이익들은 급격하게 좀 증가될 확률들이 크고요. 피혁 원단에 쓰이는 그런 원피 가격이 최근 한 3년 동안 상당히 급격하게 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부록 이제 가죽을 사용하는 운동화, 이런 원피들이 운동화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능성 운동화를 좀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이 운동화에 대한 그런 가죽의 수요가 많이 좀 원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니캠에 대한 그런 원료 가격, 비용의 가격들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한 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내려주세요. 차트 보면서 저의 가격 대응 전략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올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면서 이제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강한 상승세에 더불어 거래량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2,100원에서 현재 2,400원의 저항선에서의 박스권 모양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좀 적극적인 좀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이 2,400원대의 저항선을 좀 돌파를 하려면은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강한 돌파가 일어나야지 추세가 형성된 걸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그런 그 팰리세이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이슈,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좋아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한번 순매수도 화면에 좀 나오시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월 달 들어서 기관들이 그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점들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그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차장님께서 종목 발굴 하나씩 해오시거든요. 네. 유니캠도 리스트에 올려놓을 거고 중간중간에요. 네네. 괜찮다, 흐름 괜찮다 싶은 종목도 있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챙겨주셔야 돼요. 저희 알겠습니다. 계속 쫓아가 볼게요. 시간이 나오면 또 다른 종목 한번 말씀드리고 끝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유니캠 투자 의견 좋아요였습니다. 다음은 W게임즈 한번 볼게요. 실적이 뭐 잘 나왔다는데 뭐 자회사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시각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W게임즈에 대해서 그 포커, 소셜 포커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미, 이제 영미권, 주로 이제 유럽권, 그 서구권에서 그 이제 활용하는 게임이고, 이제 페이스볼 기반으로 한 PC 게임이라든가 애플 기반으로 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는 이제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오늘 강한 상승세, 11%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W게임즈라고 한다면은 게임 업체인데 퍼밸류, 밸류 자체를 상당히 좀 낮게 받아요. 퍼를 보통 한 13배? 한 15배? 13배? 뭐 그 네. 정도밖에는 좀 받지는 않는데, 네. 미국의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업종의 그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략 이제 상장할 그 가격대를 보니까 퍼가 한 30배에서 40배 정도를 좀 받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W게임즈도 이제는 동종업계 대비해서 그만한 그런 가치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실적도 잘 나고 있는데 이제는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저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게임 업체 대비해서는 좀 할인이 좀 많이 된 게임이다. 워낙 그런 그 소셜 포커 소셜 카지노 게임에 조금 단일화되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한쪽이 좀 무너지면 더 이상 성장성이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좀 봐왔던 측면들도 없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본다면은 오늘 뭐 한 11%의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세를 좀 실현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긍정적인 그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평선들이 조금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라고 좀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조종시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은 현재로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체 시각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의 오늘 또 뭐 투자 계획이 나왔고요. 뭐 투자 계획 나온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주가에 이게 이 뉴스로 긍정적으로 뭐 작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혀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차장님의 뷰 좀 들려주세요. 예, 그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이제 정부에서도 촉진한다고 삼성이 촉진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메모리랑 비메모리랑 뭔가를 오기 전에도 한번 네이버에 한번 좀 쳐보고 왔어요. 단순하게 이제 메모리라고 한다면은 정보를 좀 저장하는 그런 그 뭐 반도체고요. 비메모리라고 한다면 메모리 빼고가 다 비메모리인데 보통 연산이나 논리 같은 그런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 그래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센터다. 뭐 PC의 용량이다, 스마트폰의 용량이다, 이런 그 저장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로 이한 장치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비메모리는 그런 스마트폰이라든가 PC나 뭐 태블릿용 뭐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그 연산이나 논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고도의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창의성을 지닌 그런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한 그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우선 완전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그 메모리 산업에 그런 단순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에만 이제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는 상당히 응용력을 강조한 기술이 상당히 높은 노하우를 강조한 그 비메모리 업체에 투자를 하겠다. 왜냐? 비메모리가 단가가 훨씬 더 메모리보다 몇 배가 더 높고요. 시장도 5배 이상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많기 때문에 이런 그런 뭐랄까 정책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육성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은 다 이제 비메모리를 이제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삼성, 근데 약간 좀 기술력이 떨어진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133조를 투자하고 15,000명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이제 국내 그런 중소형 펠리스 업체한테 상당히 좀 유력합니다. 네. 펠립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설계는 하는데 공장이 없는 거예요. 공장에 대한 그런 위탁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그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생산 업체들한테 좀 맡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중소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이번 기회에 그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이 사업군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고 관련주들도 계속 찾아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삼성전자 비메모리체 반도체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단순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글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토픽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디로 갈까요? 유니캠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비용도 그 원가에 대한 절감도 일어나고 자동차에 대한 그런 그 점진적인 매출 이익 증가랑 함께 전반적인 우호적인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캠 내일장 탑픽으로 꼽아놓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